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얼마 전에 사토 도미오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을 한 권 더 가지고 왔어요. 기적의 입버릇이라는 책이에요. 기적의 입버릇. 소리내어 말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이 책은 사토 도미오 작가가 정말 많은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들 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짧은 글귀로 함축해서 담아놓은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읽으셔도 이분이 추구하고 또 강조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을 알게 된 것이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이분의 책을 더 찾아서 읽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그러한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은 총 5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장에서는 입버릇의 힘, 두 번째 장에서는 상상력의 힘, 세 번째는 성공 프로그램의 힘, 네 번째 자아 이미지의 힘, 다섯 번째 신체의 힘, 이렇게 총 5장으로 되어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좋은 에너지 받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글은 칭찬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칭찬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대화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이 칭찬하라. 당신은 누구에게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상대의 결점만을 보려 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그 장점을 솔직하게 칭찬하라. 이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칭찬할 때 말의 영적인 힘에 대해 절대로 잊지 마라. 칭찬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말에 깃든 영적인 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다. 남에게 했던 칭찬은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것은 대뇌 생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정하는 뇌의 자율신경계는 말의 주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누군가에게 너의 미소는 아름다워 라고 말해도 주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율신경계는 내 미소는 근사해 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기쁨의 표시로 뇌의 베타 엔도르핀이나 도파민 등의 쾌감계, 보상계 호르몬을 분비한다. 주위 사람을 칭찬하면 할수록 자신이 빛나게 될 것이다. 칭찬이 가진 영적인 힘은 뇌 과학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항상 고맙다. 고맙다고 말하라. 가장 중요한 입버릇은 고맙다. 고맙다는 말이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헤어지면서 인사를 나눌 때, 전화를 끊을 때, 조금만 주의해서 고맙다, 고맙다는 말을 덧붙여보자. 일본인은 타인의 친절을 받았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다. 사과의 말을 반복하면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호의나 친절에도 고마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지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된다. 미안하다는 말에 깃든 영적인 힘은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 한편 고맙다, 고맙다는 감사의 표현이다. 자신을 전혀 수그리지 않고 솔직하게 상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결코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자신이 나빴다, 폐를 끼쳤다는 마음도 없다.
그저 순수한 감사의 마음만 있을 뿐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자신과 세상을 아주 많이 좋아하게 될 것이다. 예의 바른 사람일수록 자신의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예의 바름은 어쩌면 사과의 말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 성공과 행복은 당신의 어휘 속에 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조건 하나가 있다. 명석한 두뇌가 아니다. 돈이나 지위, 명예도 아니다. 물론 피부색이나 성별도 관계없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말, 어휘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과 어휘로 세상사를 생각한다. 예를 들어 10개의 그림 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0개의 그림 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아름답고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100개의 그림 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어휘도 마찬가지다. 어휘가 풍부한 사람은 더 많은 꿈, 색채가 훨씬 풍부한 꿈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어휘가 빈약한 사람은 작은 꿈, 흑백 영상처럼 의미 없는 꿈밖에 그리지 못한다. 꿈을 이야기할 때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어휘를 사용해서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식사를 하고, 어떤 인테리어로 꾸미고 싶은지 등 온갖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라. 어휘가 늘어날수록 당신은 꿈의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르게 될 것이다. 뇌를 즐겁게 하는 마법의 말. 항상 꿈을 말하라.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라.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크게 바뀔 것이다. 뇌에 미치는 말의 영적인 힘은 그만큼 절대적이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다. 우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의무가 되면 스트레스나 부담을 느끼게 마련이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신을 책망하거나 침울해질 수 있다. 이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의무나 규칙으로 생각하지 말고 느슨한 목표로 설정하라.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평이나 욕, 험담의 무서움이다. 뇌 자율신경계는 문장 속에 누가 라는 주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신이 A는 건방지다 라고 험담을 하면 자율신경계는 너는 건방지다 라고 공격을 당했다고 착각한다. 그 결과 뇌에 대량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상처받게 될 것이다. 말은 어떤 약보다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독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엄청난 존재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대뇌 생리학적 관점에서 말의 영적인 힘의 비밀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거짓말도 100번, 1000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말에 위화감을 느낀다면 꿈으로 바꿔보자. 어떤 꿈이라도 100번, 1000번 입에 담으면 마침내 실현된다. 말은 당신의 소망을 이뤄준다. 말하는 습관을 만들라.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야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항상 입으로 되뇌어 보자. 그러면 그 말들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진실이 된다. 당신은 마치 큰 회사의 책임자처럼 사업을 진행하거나 절세 미녀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말들의 쾌감을 유발하는 오피오이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뇌를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고 밝고 긍정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의 말과 현실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는 금세 따라온다. 일과 사랑, 돈에 관한 자신의 꿈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얻을 수 있다.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없다. 꿈과 희망은 그것을 말로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실현할 수 있다. 내 속에 사실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뇌는 레몬 먹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침을 분비한다. 첫사랑을 회상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고 뺨이 붉게 물든다. 이것은 새로운 뇌에서 상상한 것을 자율신경계에 숙련된 뇌가 실제 현실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즉, 우리의 숙련된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인간에게는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못지않게 무엇을 상상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상력이 빈약한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없다. 상상력이 풍부하면 그것만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 우리의 본능과 잠재의식 그리고 생체 활동을 컨트롤하는 숙련된 뇌는 상상도 전부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상상력은 항상 말과 직결되어 있다. 풍부한 어휘력으로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입버릇처럼 되뇌면 숙련된 뇌는 즉시 반응한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이 모르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작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으로 충분해,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라. 당신의 인생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때로는 괴로운 일, 슬픈 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때 그대로 슬픔에 잠겨버리면 뇌에 차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기쁨도 슬픔도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선택이고 해석이다. 괴로운 일이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해보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선은 이것으로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라. 이유 따위는 필요 없다. 왜 괜찮은지 따위도 당신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충분해. 괜찮아. 라고 말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라. 그렇게 하면 뇌의 자동 목적 달성 시스템이 그 이유를 찾아준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의 미래에 반드시 플러스가 될 것이다. 예외는 없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플러스가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으로 충분해.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